잘 지냈습니까? 네,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로운 거 공부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요. 지난 시간과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이 왕같은 제사장 이런 말은 베드로가 처음 쓴 말이죠. 베드로 원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갈릴리 정말 시골이죠. 여기 남송리 죽천 뭐 이런데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의 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어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죠. 근데 베드로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로마에 있는 거?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한 70 몇 년에 갔나? 70년대 초에 가봤습니다. 한 4, 50년 전에 가본 것 같네요. 40 몇 년 전에. 그런데 엄청,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그러한 베드로 성당인데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 크기가. 그 베드로 성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 시골의 그 한 어부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베드로가 처음 쓴 거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실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거룩한 나라가 뭐죠?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무슨 말이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국이 거룩한 나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나라.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법에 따르는 성령의 법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우리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회복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하나님의 청년들을 다스려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 배우는 공부를 합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에게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제는요, 손실함수와 경사하강법. 우리 경사하강법은 지난번에 배웠죠. 여기 손실함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목적함수라고도 합니다. 예. 어떤 이 목적을 이루려면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 함수를 최적화하면 되는데 이 손실함수가 그런 거예요. 예. 혹은 오차함수라고도 합니다. 오차나 손실이나 loss 펑션 혹은 뭐 에러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 함수예요. 그 목적 함수를 잘 세우는 게 기계 학습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이 손실 함수를, 오차 함수를 우리의 목적 함수로 삼아서 이 목적을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그 손실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어디로 찾아가고 싶으냐면요, 손실이 가장 적은 부분으로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작성한다 그래봐요. 손실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손실함수예요. 손실함수. 이 손실함수의 가장 적은 부분, 함수값이 가장 작은 곳, 이 버텀이죠. 여기죠. 이 손실함수에서 손실이 가장 적은 이 버텀을 찾아가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주제들을 보겠습니다. 손실함수의 모든 것. 좀 과장된 말이네요. 지난 시간 연습 문제 중에서 우리 sum of squared error를 구한 적 있죠. SSE. 근데 여기서는 sum을 하지 않고 그냥 squared error를 구한 겁니다. 제곱 오차. 그것은 y-y hat에 제곱한 거예요. 간단한 거죠. SE. 이 제곱 오차가 가장 적게 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곱 오차가 몇 개나 될까요? 제곱 오차는 예를 들어서 여기 샘플이 하나 있으면, 여기 y라고 표시된 곳에 샘플이 하나 있으면 그 샘플에서 요게 y는 무슨 값이에요? 타겟이죠. 그 다음에 예측값은 y hat이죠. 그럼 y-y hat. 여기서 y에서 y hat을 빼면 요게 오차죠, 오차. 이 오차가 몇 개 있을까요? 1 에포크를 하면 442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때 제곱 오차가 최소가 되면 산점도 그래프가 가장 잘 표현한 직선이 그려집니다. 그쵸? 그 오차를 다 합했는데 이게 최소가 됐어. 그럼 그때 W와 B, 웨이트와 가중치와 편향이 나오게 되죠. 그 값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오차가 뭐 뒤죽박죽으로 상당히 들쑥날쑥 하겠죠. 이제 여기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곱 오차 함수, 요 함수죠. 요 함수, y-y hat의 제곱, 요 함수, 요 함수의 최소값. 왜 바로, 오차가 적게 나오는 w와 b의 값이거든요. 이게, 이 수식이, 여기, 요 수식이 지금 w와 b가 안 보이지만 WB가 어디 숨겨져 있습니까? 이 y hat에 숨겨져 있죠. y hat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y hat equal wx 플러스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와 b가 이 y hat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wb, 이 SE를 최소로 하는, 손실 함수를 최소로 하는 w와 b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 함수. 저는 목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가중치에 대하여 제곱 오차를 미분하기. 그러면 왜 미분합니까, 여기? 가중치에 대하여 제곱 오차를 미분하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손실함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간단한 이런 손실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실함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손실함수 이런 다차원, 이게 지금 우리는 2차원을 얘기하지만 이 손실함수가 10차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차원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10차원에다 적용할 거거든요. 그럼 이런 2차원의 손실함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찾아가려면 이 손실함수를 미분해야 돼요. 이 미분값을 하면 이 미분의 변화율이 가장 적은 곳, 여기가 미분의 그 미분하는 게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을 찾는 거잖아요. 이 변화율이 가장 적은 곳이 곧 손실이 가장 적은 곳이에요. 그걸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곱 오차를 미분하는 거예요. 요거가 제곱 오차의 식입니다. 제곱 오차의 식. 여기 이제 제곱 함수잖아요. y-y 해서 제곱. 그래서 제가 2차 함수 이렇게 그린 겁니다.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하면요. 근데 이러한 이게 손실 함수라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은 부분,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변화율이 가장 적은 곳이거든요. 이 다른 곳에는 변화율이 큰 곳이죠. 그래서 점점점 작은 곳으로 변화율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이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값이 여기죠. 가장 최소가 되는 값이.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미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편미분을 합니까? 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수가 여기 W고 B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W에 대해서 가장 최소값, B에 대해서 가장 최소값을 만들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 W와 B를 편미분해서 이 손실 함수가 최소가 되는 값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편미분 처음 들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미분은 다 알죠.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뭐 이런 f of x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미분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미분합니까? 2가 앞으로 내려오죠. 2에서 1 빼죠. 그러면 2x가 되죠. x는 1이 되죠. 컨스탄트는 0가 되죠. 그래서 2x 플러스 1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f of x는 3x의 3승 4승 플러스 5x 플러스 5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지수에 있는 4가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3, 4, 12 그럼 x에 거기서 4에서 1을 빼면 3이죠. 그 다음에 x는 1이 되죠. 1이 이제 여기 1이 있는 게 앞으로 내려오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은 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만 남죠. 그 다음에 여기 5는 0가 되죠. 컨스탄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이 됩니다. 이제 편미분이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f of x of y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x와 y의 식이잖아요. 그래서 2x의 3승 플러스 xy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다 그래봐요. 그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써요. x에 대해서 f of xy를 이제 편미분한다. x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x만 변수이고요. 나머지는 컨스탄트예요. y가 컨스탄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x가 이제 여기 x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러면은 3이 내려오죠. 그러면 2 곱하기 3, 6. 그 다음에 3에서 하나 빼죠. 그럼 2. 그 다음에 xy. y는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x가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요거는 그냥 1이 돼버리죠. 미분하니까. 그럼 뭐만 남아요? y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컨스탄트니까 0죠. 요 맨 끝에 y는. 그러니까 이게 편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f를 그러면 2x의 3승은 이건 다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0가 되는 거죠. 여기는 y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y 그러면 x는 컨스탄트예요. 그럼 y의 1승이니까 y는 사라지고 x만 남죠. 여기 y는 뭐가 남겠어요? 그냥 y는 1이 남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미분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 편미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맨 첫 번에 squared error, 그러니까 y-y 해시 있죠. 요거를 w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려고 그래요.
y 마이너스 y hat. 교수님 이거 w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컨스탄트네요. 0.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y는 컨스탄트죠. y는 뭐 어떤 값이에요? 타겟. 레이블이잖아요. 레이블. 그러니까 w가 변화함에 따라 y는 전혀 변화하지 않죠. 컨스탄트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y는 0예요. 근데 y hat은 어떻게 돼요? y hat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y hat은 어떻게 구합니까? wx 플러스 b잖아요. 여기에 w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좀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편미분 d 여기서 y 마이너스 y hat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제곱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특별히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공식, 함수 안에 이런 게 이제 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또 제곱이 있고. 이럴 때는 요 전체를, 이렇게 계산해야 합니다. 제가 공식을 주어졌는데, f, g of x에,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를 먼저 미분합니다. f 요거를 미분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gx를 미분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이제 w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y 마이너스 y hat을 y hat은 컨스탄트가 아니에요. 근데 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요 전체를 f of x로 보는 건데 여기에 제곱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2가 앞으로 내려오죠. 2.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 hat이고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를 또 미분합니다.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한다고 그냥 써요. 이제 조금 있다가 미분할 거니까 그냥 알기 쉽게 y 마이너스 y hat이 되는 거죠. 아직 미분 안 한 거예요. 안에 거를 미분한다고 이제 공식대로 우리가 작성을 한 거죠. 앞에 거는 그냥 내비두면 되죠. 그 다음 거는 요거만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하고 y 마이너스 y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미분하는 겁니다. 여기 w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y는 뭐예요? 없어지죠. 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요거를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y hat만 미분하면 됩니다. 근데 y hat이 뭐예요? 다른 말로 w x 플러스 b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y 마이너스 y hat은 그냥 두고 여기를 w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b는 컨스탄트죠. 요거를 w가 변수예요. x는 컨스탄트예요. 그러면 x가 컨스탄트니까 뭐만 남아요? x만 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만 남는 거예요. 그쵸? a가 변수고 x는 컨스탄트예요. 그게 w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시 이제 부호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y hat에 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앞으로 오니까 여러분들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편미분이란 미분의 대상 w를 제한 다른 것들을 상수로 취급하여 미분한 것입니다. 여기 b가 컨스탄트라고 했는데 여기 w는 컨스탄트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제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여기 x가 컨스탄트입니다. 이때 y는 준비된 타겟 데이터이므로 w의 함수가 아니고, 그쵸? y는 타겟 데이터예요. 컨스탄트예요. w 함수가 아니고 y hat은 w의 함수, 즉 y hat은 wx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곱 오차를 미분해서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제곱 오차의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w에 따라서 에러가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율을 구했으면 우리가 w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요 목적은 w를 조정해서 에러가 가장 작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w는
이 w에서 이 오차를 빼면 됩니다. 오차를 미분한 값을 빼면은 바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돼요. 예. 여기서는 우리 전에는 변화율을 그냥 더했죠. 변화율을 직접 계산하는 경우에는 여기 그래프에서는 여기 변화율을 계산해서 이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낮은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방향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함수가 가장 적은 부분으로 우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W new를 계산했는데 변화율을 근데 여기서 어디 많이 본 것 같죠? 6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y-y hat은 뭐예요? 에러죠. 에러. 예. 근데 거기다가 x를 곱했죠. 예. 변화율 우리 기억나세요? 여기 제가 이제 앞에 우리 공부한 데서 우리가 유도한 식을 보겠습니다. y hat은 xi 플러스 xi 곱하기 w 플러스 b 그리고 에라는 y-y hat. 그럴 때 우리 그 변화율을 x over i라고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리고 x 레이트가 x 변화율이 w의 변화율이 xi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우리가 금방 유도한 이 6하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한 식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미분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손실 함수를 통해서 우리 경사하강법을 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 직접 변화율을 계산해서 우리가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 한 거나 여기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증명했습니다. 근데 여기 W new 대신 그냥 W라고 쓴 거는 우리가 반복할 때 계속 W를 업데이트 한다는 그런 어사인먼트의 개념입니다. 예, 편향에 대해서도 우리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 2분의 1 문제가 여기 있는데요. 그걸 제가 언급을 안 했네요. 여기 2가 나왔잖아요. 2 나온 거는 그냥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여기 에라 펑션을 우리가 여기 처음에 y-y hat 제곱인데 이게 미분하면 2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2를 상쇄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 2는 칸스탄트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 앞에다가 남겨뒀는데 요 식 4하고 식 5는 같은 겁니다. 이 2가 있는데 2는 의미가 없는 2입니다. 우리가 이터레이션 하면서 손실 함수를 찾아가잖아요. 가장 낮은 손실을 내는 그런 미니멈 값을 찾아가는데 그때 2는 필요가 없는 값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편향에 대해서 제곱 오차 미분하기는 2분의 1을 그냥 일부러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2를 미분하면 2가 내려와서 앞에 칸스탄트 2가 없어지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B도 똑같이 이제 B에 대해서 손실함수를 미분하면 됩니다. 아까와 같은 거. 다만 이번에는 이제 W가 칸스탄트가 되는 거죠. X도 칸스탄트가 되고 B만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쉽죠. 그렇죠? 여기서 y-y hat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y-y hat을 이제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하면 y는 칸스탄트고 여기 y hat을 미분해야 되는데 y hat을 다시 쓰면 wx 플러스 b죠. 근데 w와 x는 칸스탄트죠. b만 변수고. 그러니까 b를 b로 미분하면 1이죠.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칸스탄트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온 값은 마이너스 가로 열고 y-y hat 1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이제 b를 업데이트 할 때 바이어스 편향을 업데이트 할 때 b 플러스 y-y hat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에서 사용했던 공식과 같죠. 에라는 y-y hat이다. 에라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편향에 대해서는 우리는 b equal b 플러스 1
하고 우리가 에라를 거기다 곱해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죠. b 플러스 요게 에라잖아요. b 플러스 에라. 식 9하고 여기 식 우리 전에 사용하던 코드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실 함수로도 같은 공식을 얻을 수 있다. 같은 코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변화율이라고 저희들 안 그러고요. 이 변화율을 그레디언트라고 얘기합니다. 경사. 왜냐하면 손실 함수에서 경사를 구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변화율이거든요. 변화율. 그래서 변화율이 점점 작은, 이 변화율이 여기 있는 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율이 점점점 작게 되죠. 이 버텀으로 가면 2차 함수에서 이 꼭지점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변화율이 점점점 작아져야죠. 그러면 우리가 손실이 가장 적은 W와 B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뉴런 네트워크, 신경망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예, 벌써 끝났네요. exercise. 뭔가요? 다른 방법으로 가중치 W에 대하여 제곱 오차를 미분하기. 아까 우리 여기 제가 메모장을 하나 꺼낼게요. y-y hat을 우리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했죠. y-y hat을 할 때 공식을 적용해 갖고 함수의 함수를 미분하는 거죠. 요거는 함수의 함수를 미분하는 건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함수의 함수 f of g of x 요거를 미분하다 그러면은 전체를 미분하고요. f 전체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을 우리가 이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숙제를 내준 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공식을 처음에 시작하지 말고 요거를 풀어서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분하고 요 마크다운 랭귀지를 얼마나 잘 쓰는지 y-y hat 요것을 제곱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y제곱 마이너스 2y hat 그 다음에 y hat의 제곱 요거 되잖아요. 요거를 미분해 버리는 거예요. 편미분 w에 대해서 밑에서는 이제 그걸 b에 대해서 해보고요. 요거를 먼저 그럼 여기서 요거는 컨스탄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해야 돼요. 요걸 어떻게 미분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한번 여러분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방법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작성할 때 여기 칸칸이 다 메꾸고 더 필요하면 더 여기를 늘려서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요거를 하나 더 써줄까요? 요거를 마크다운 것도 연습할 수 있게 됐겠네요. 여러분들 여기부터 출발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몇 개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어서 이 마크다운이 약간 어려운가요? 한번 볼까요?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프랙션이 되는 거는 분모 분자를 할 때 프랙션입니다. 분모 분자를 할 때 그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이 분자고 요 부분이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먼저 오는 거예요. 프랙션하고 요 가로라는 거는 요렇게 하는 컬리 브레이스 요거는 이제 이 전체를 아우르라는 거예요. 이 앞에 W 이렇게 된 건 백슬래시입니다. 백슬래시. 그래서 그 백슬래시의 다음에 나오는 거는 키워드예요. 백슬래시 프랙션입니다. 예. 이건 분수가 지금부터 나온다. 이 프랙션 다음에는 반드시 이 컬리 브레이스가 두 개 나오겠죠. 두 개. 이거 하나는 분자고 하나는 분모예요. 예. 그래서 프랙션 하면은 이게 반드시 두 개 나오고 그래서 여기다는 분자를 다 쓰고 여기는 분모를 다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셜 다음에는, 파셜은 요거예요. 요게 파셜입니다. 파셜. D. 데리버티브. 파셜 데리버티브 뜻입니다. 여기다가 나는 SE를 집어넣겠다 되는 거예요. SE.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mpersand equal이라고 나오죠. ampersand equal. 요거는 수식을 일렬로 맞춰주는 겁니다. ampersand equal이면 ampersand equal끼리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거기를 기준으로 정렬해 주는 거예요. 맨 끝에 백슬래시는 다음 줄로 넘어가려는 뜻입니다. 여기는 백슬래시가 없죠. 요거는 지금 내 문장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partial derivative SE partial B 그 다음에 equal이 나오죠. 볼까요? 그러니까 partial derivative SE partial B 그 다음에 equal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fraction이 먼저 나와야죠. fraction 백슬래시 fraction 그 다음에 여기에 분자하고 분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수식이 쭉 나오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립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또 마크다운도 여러분들 공학 쪽에 있으면 항상 마크다운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대학